자, 10시의 전세일정 오늘 두 분 함께합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훈 본부장,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오프닝 때 멘트가 갑자기 꼬이자 우리 김지훈 대표님이 저를 이렇게 당황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던데 저 로봇 아니잖아요. 네, 틀릴 수도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증권광장 10시의 전세역전 두 분의 각각 3종목, 총 6종목을 역시나 여러분께 제시를 해드립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첫 번째 라운드 하창훈 본부장의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하창훈 본부장의 종목은 유일 로보틱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또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도 이제 수급이 유입되는 종목으로 항상 거론이 되곤 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참 위에서 네. 오를 듯 말 듯. 네, 맞습니다. 와, 정말 많이 뭐 일단 올라가고 나서 고점에서 등락이긴 하지만 이제 오늘도 약간 윗꼬리를 다는 아쉬운 모습인데 어떻게 네. 좀 뚫어내나요? 저는 뚫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기대가 되는 이슈가 있죠. 삼성 ETF가 출시가 될 것이고 그게 이제 출시가 되면 이제 다른 뭐 미래셋이라든지 다른 데에서도 ETF를 출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에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된다면 일단 유의미한 수급 자체가 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뭐 대형 기업들이죠. 뭐 삼성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지금 시장에 진출을 선언을 하고 계속적으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시장의 캐파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기대감이 있고 사실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의 1차적인 시세가 분출이 된 다음에 약간의 좀 지지부진했었던 이유가 실적이 사실 그에 맞춰서 좀 따라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서비스 로봇 부분에서의 상용화가 굉장히 좀 강력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최근에 협동 로봇이라든지 이런 기타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기대감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인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실적이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다소 좋아지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성장 여력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기업들의 이런 수급들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 이제 정부 정책까지 좀 맞물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흐름이 유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유일 로보틱스는 지금 고점 라인 부분에서 지금 박스권을 형성을 해서 약간의 조금 매물대, 이제 박스권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좀 돌파 시도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차트 보시면 꼬리가 좀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일반적으로 33,500원부터 35,000원 요 사이에서 계속적인 좀 꼬리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저점을 받아주면서 고점을 좀 뚫어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은 상당 부분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이 종목과 좀 같이 양대 산목으로 가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인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 이미 전저점을 좀 고점을 뚫어주면서 한번 1차적인 매물 소화를 좀 해준 상황이거든요. 이 종목도 이제 전고점 부분에서 이런 매물을 소화하는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단기적인 조정이 나왔는데 이런 ETF라든지 이런 수급적인 부분이 좀 뒷받침이 되어준다면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최근에 기간에 이제 순매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단기 수익성을 굉장히 조금 따지는 사모펀드와 투신의 수급이 좀 유의미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시세는 분출이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움직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단기적으로 슈팅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매물대 뚫어주면 통상적으로 이제 매물라인 뚫어주고 신고특가 나오면 이 통상적으로 15에서 20%의 추가 상승은 많이 나오는 과거의 전력들이 있다 보니까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조금 높게 형성은 되어 있지만 만약에 조금 매수를 안정적으로 해보고 싶으시다면 29,500원부터 31,500원까지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뭐 현재 가격대도 충분히 괜찮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박스권을 보시면 33,000원까지 열어 놓으시고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37,000원. 손절 라인은 26,5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리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전고점 부분이거든요. 돌파하기 이전에 거래량 동반하기 이전에 이 상승력의 좀 고점 부분이어서 해당 부분까지 만약에 깨지면 약간의 좀 비중 조절을 좀 하시면 좋겠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던 ETF 출시와 그에 따른 수급 유입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상위 종목들, 그러니까 비중이 굉장히 큰 예전에 우리 원전 관련된 ETF 나왔을 때도 상위 종목들 뭐 다들 대형 주고 아니 이게 무슨 원전 ETF냐, 건설
건설주 아니냐 이 생각이 들었는데 로봇 ETF도 사실 그 위에 3위는 굉장히 또 굵직한 종목들이 있고 이런 뭐 유일로보틱스나 로보로보 이런 작은 종목들의 비중은 보면 1%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 보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지만 작은 기업들 기준으로 어쨌든 1%의 자금만 유입돼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뭐 작은 기업들로만 사실 ETF를 형성을 하면 자금이 안 모일 가능성이 높고요. 네, 변동성이 좀 크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좀 굵직하고 안정적인 종목을 같이 넣는다는 거는 좀 안정성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유일로보틱스 확인해봤고요. 목표 주가는 37,000원 함께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일로보틱스에 이어서 김준 대표의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와, 이 종목 오늘 장중 변동성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거 왜 이렇게 오늘 윗골 아랫골이 달았다가 지금 고점이라서 좀 그런 거겠죠? 아랫골이 다를 때 못 산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요? 네, 그 9% 정도 빠졌다가 지금 다시 2%대까지 올라오는 거 보면 그만큼 센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진짜 가파르게 올랐네요. 네, 지금 10시까지 체크해봐도 외국인의 기관이 특별히 엄청 매도 물량 쏟아내거나 그런 파는 물량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것도 수급 현황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폭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에서 소개했는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태양광 관련주로 그러니까 현대에너지솔루션은 하나솔루션이 워낙 잘 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려 있어서 잘 안 나타난 것 같고요. 이 태양광 관련돼서 매출 비중 단위 지금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태양광 관련돼서 매출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250억인데 비중 한 18%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내년에 350억, 내후년에 580억, 꾸준히 계속 20% 단으로 지금 20%씩 매출 성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구체 관련돼서 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그리고 태양광 모두 전방 산업에 쓰이는 방막을 입히는 원재료 단인데요. 이 방막을 입히는 원재료 자체 중에 태양광에 들어가는 이 트리메탈 알루미늄을 국산화했습니다. 근데 이 트리메탈 알루미늄 자체가 반도체 방막 증청에도 쓰이지만 이 전구체, 그러니까 전기차의 그 양극재나 음극재 더 앞단이죠. 이 전구체의 소재로 쓰인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유일하고 글로벌 업체로는 4개가 과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레이스라는 회사랑 랑세스라는 회사랑 악조노벨은 이제 도료 회사로 좀 유명한 회사인데 이 회사가 과점하고 있고요. 국내는 유일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술 진입 장벽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태양광 쪽으로는 아직 시제품 생산 단계, 그러니까 양산은 2023년을 그러니까 내년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게 시제품 단계에서 양산까지 시간은 걸리겠지만 계속 그 양산 관련된 이슈는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 반도체 단에서는 기존의 지르코늄 대비 이 하프늄이라고 이게 더 고수익성의 고마진의 그 하이 프리커서인데 이거에 대한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촉매 단에서 화학 관련된 소재 산업도 하고 있는데요. 이 미국하고 유럽에서 과점이 메틸로센 촉매, 그러니까 메틸로센 촉매는 쉽게 말하면 이 정제 공장 효율을 올리는 일종의 고부가 가치 첨가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촉매 점유율 단에서는 0.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크게 시장 확대를 10% 정도 수준까지는 확대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틸로센 촉매를 쓸 경우에는 ESG 트렌드에 부합하는 정제 공장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반도체 단에서는 이 낸드양 제품 쪽으로 다각화도 시도하고 있다. 그래서 전방 산업이 굉장히 다양하다. 그리고 태양광을 가장 기대하고 있는데 태양광 기존에 지금 쓰고 있는 PERC 태양광 공법이 만약에 이제 그 증착 방법을 PECVD 증착 방법으로 할 경우에는 이 태양광, 이 알루미늄 방막, 트리메탈 알루미늄 방막의 기존 사용량이 4배 가까이 증가합니다. 이게 매출 단으로 반영할 경우에는 지금 2023년까지 연매출 캐파가 2천억이니까 2천억 캐파를 다 채우고도 이걸 수요를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이다. 그래서 레이크 머티리얼즈 전체적인 매출단에서도 1,300억, 1,500억, 1,800억, 2,000억까지 계속 매출이 20%, 올해는 55% 성장하고요. 영업이익단에서는 67% 성장. 그러니까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성장하는데 태양광 쪽에서는 모멘텀을 최근에 주가는 올랐지만 현대에너지솔루션이나 하나솔루션 대비 상당히 못 받고 있는 게 좀 안타깝고요. 근데 두 번째는 이익률인데요.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익률 7%밖에 안 됩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화학이 섞여서 그런지 5%에서 8%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는 지금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내년 내후반까지도 계속 이익률 27%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제 급등 뒤에 오늘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가격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 어떻게 좀 세워볼까요? 네, 지금 일봉상에서는 5일선 한 번도 추세를 안 깼는데요. 네네. 오늘 좀 깨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긴 호흡으로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 5주봉이나 20주봉을 다 깨지 않고 그 위에서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가격 때보다 충분히 더 조정이 나오는, 그러니까 또 계속 지금 그 평균 가격을 계산해보고 있는데요. 기간의 한 달 평균 매수 가격은 6,020원 정도 수준이고요. 네. 외국인의 한 달 평균 매수 가격은 5,950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평균 매수 가격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 선인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조금 더 조정이 나오면, 그러니까 5,700원에서 6,150원 가격대면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짧게 잡아서 한 5,000원 선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목표가는 저는 전고점을 뚫는 한 7,900원 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레이크 머티리얼즈, 목표 주가는 7,900원 제시해 주셨는데 눌림목 구간에 있어서의 접근 전략을 함께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하청원 본부장의 두 번째 종목은 성광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광밴드 오늘 역시나 이 종목도 지금 8월 내내 주가가 올랐습니다. 오늘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와 마찬가지로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 지금 어떻게 좀 조정 보이니까 매수 네. 관점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투자 네. 포인트가 엄청 좀 다양하네요. 네, 뭐 많이 좀 준비를 했는데 네. 일단 오늘 하락한 거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지역 일부를 좀 수복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오늘 뭐 재건주들은 좀 강력하게 시세가 분출되고 있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피팅 쇠이음새 업체이다 보니까 이런 LNG의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이제 전쟁에서 좀 밀리게 되면 이런 천연가스에 대한 공급망 부분에 대한 좀 불안감이 해소가 된다라는 부분으로 가게 됐을 때 단기적으로 LNG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좀 꺾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이 오늘 좀 주 하락의 요인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 피팅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향 매출이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나고 있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시장을 또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태광과 더불어서 양산을 좀 하고 있는데 네. 비중이 훨씬 더 크죠. 64%고 주요 매출이 96% 이상이 이제 이런 피팅 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는 뭐 독보적인 또 지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의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은 좀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이런 우크라이나에 좀 선방이 있다 보니까 이런 공급 부분에서의 조금 물음표는 생기긴 하겠지만 사실 단기적으로 일부 지역을 회복한 것 자체가 전체적인 공급망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에너지 장악력 들과 좀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까지 주가를 뭐 크게 하향하거나 이런 산업 자체를 흔들리게 할 정도의 이슈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또 좋다 보니까 단기 또 수익성에 따른 또 차익 매물에 또 좀 출회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지금 이제 매수가로는 조금 괜찮은 가격대까지 단기 조정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 부분에서 이제 조선업 수주에 따라서 이런 매출 비중이 좀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네. 좀 중장기적인 수주에 대한 이런 모멘텀들이 또 추가적으로 있다 보니까 실적 베이스로도 충분히 긍정적인 좀 시그널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포인트는 워낙 많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저 매수 같은 경우는 15,100원부터 15,600원까지 뭐 현재가에서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목표가는 전 2만 원 잡았습니다. 2만 충분히 원. 전고점 돌파를 해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보신다라면은 충분히 고점 갱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다만 손절 라인은 14,0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릴 텐데 해당 부분은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거래량 동반에서 상승을 했었고 거기서 추가적인 물량 소화를 한 다음에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을 이탈하게 됐을 때는 좀 중장기적으로도 좀 단기적인 강력한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가격대는 반드시 좀 지켜준다라는 관점 하에 조금 배팅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광밴드 그동안 이제 피팅 관련한 업체로 사실 처음에는 이제 조선 관련해서만 생각했는데 뭐 풍력, 뭐 네, 다양한 뭐 다양하게. 파이프 뭐 이런데 정말 다양하게 쓰이는 곳이 많아지는 그런 관련된
기업으로 굉장히 단기간에 올랐고요. 지난주 이제 쉬기 바로 직전부터 주가의 조정이 있었지만 이 눌림목 매수로 목표 주가를 2만 원까지 설정을 함께 해봤습니다. 자, 성광밴드에 이어서 공략주 두 번째 김지훈 대표의 종목 확인해 보시죠. 김지훈 대표의 종목은 풍원정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원정밀 오늘장 주가 0.54% 소폭 쉬어가고 있습니다. 시장 다 오를 때 이렇게 쉬면 좀 아쉬운데 자,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요? 시장 오를 때 쉬면은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초긍정적이시네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전 공모주는 굉장히 그 기간에 그 락업 물량 풀리는 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잘 안 하는데 근데 공모주 중에 이제 6개월이 지난 기업이거든요. 2월 28일에 상장했는데 공모가 대비해서 지금 22%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공모가 대비해서 거의 안 올랐고요. 지금 풍원정밀 같은 경우도 아까 레이크 머티리얼장 비슷하게 굉장히 기술 진입 장벽이 있다. 그러니까 기술 진입 장벽을 확인하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영업이익률이에요. 이게 말도 못하는 영업이익률이거든요. 그렇죠. 영업이익률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이게? 몇 퍼센트인 50% 거예요? 나옵니다. 영업이익률이 50%라고요? 영업이익률이 이 OLED 소재단에서 지금 50% 나오거든요. 많이 남네요. 네. 그러니까 100원 하면 50원 남기는 건데요. 와. 이게 엄청난 영업이익률이고요. 그 이제 증착 공정 자체가 그 반도체 공정 자체 8대 공정 중에 하나의 굉장히 핵심 공정인데 이 증착 공정에서 이 유기물을 섬세하게 증착해주는 이 소재단에서 이 파이메탈 마스크가 쓰입니다. 파이메탈 마스크가 이 굉장히 OLED 패널에 파이메탈 마스크를 대고 이 화소를 뿌리면 그 일정한 크기와 간격으로 이 소위 말하는 적색, 녹색, 청색의 픽셀이 잘 구현이 된다. 그래서 굉장히 OLED 유기물 증착 단계에서 이 화질, 고화질, 해상도, 그다음에 수율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파이메탈 마스크 이제 기술이 되겠고요. 원자재 단에서는 현대 비인지 스틸의 독점 공급을 받기 때문에 이게 원자재 단에서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전 세계 유일하게 메탈 마스크, 그러니까 파이메탈 마스크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드린 스틱바 마스크 그리고 그 이제 OMM 마스크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거를 다 밸류 체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인메탈 마스크 외에도 이 기존의 메탈 마스크 관련돼서 안정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기대하는 거는 일본이 지금 DMP가 거의 이 파인메탈 마스크의 독점적인데요. 거의 독점인데 걔네보다 대량 생산이 더 가능하고 단가에 당연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있고요. 고난이도 공정 세팅 때문에 높은 아까 기술 진입 장벽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오픈 메탈 마스크 OMM 관련돼서는 2025년 1,500억 규모인데 여기서 55%의 매출 성장이 일어나고 있고요. OLED TV 쪽에 들어가는 스틱빔 마스크 같은 경우는 30%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틱빔 마스크는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 OLED 모두 지금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8세대 FMM 그 생산 라인 관련돼서 이미 선투자한 게 올해 말에 4분기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이 파이메탈 마스크는 삼성 제품 외에도 애플의 아이패드나 맥북에도 OLED 제품에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애플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OLED 소재단에서 평균 핌스가 가장 비슷한데 한 22배 수준인데 지금 풍원전밀 같은 경우는 15배 언더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지금 가격이 공모가보다는 한 20% 오른 정도 수준이지만 부담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이 LG 디스플레이 WOLED, 근데 삼성의 QD 디스플레이는 약 100만 대, 그리고 WOLED 같은 화이트 OLED 같은 경우는 2022년 올해 1000만 대 확대를 예상하기 때문에 이 8세대 양산 설비가 이미 160억 투자하고 2023년에 추가 투자가 늘어날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지금 매출과 이익 단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 100% 성장하고 영업이익은 500% 성장하는데 이게 내년에 조금 줄어도 매출과 이익이 동반해서 50% 넘게는 내년에도 성장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리스크로 봤던 게 이 오버행 물량,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기간 락업 물량 풀리는 게 12 전환 가격 11,249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기관 입장에서 당연히 수익 중이기 때문에 팔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 150만 주가 팔 수도 있는데 지금 물량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1년 보호예수 걸린 거는 내년 9월 달에, 그래서 내년 9월까지는 그렇게 크게 오버행 물량 관련돼서는 우려는 너무 과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기대감이 많은 종목입니다. 풍신산업 최근에 단기적으로 기관 매수도 유입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자, 오늘은 소폭 하락세 보이고 있지만 충분히 일단 뭐 다른 거는 기억 못해도 영업이익률이 50%다.
기억이 가장 남습니다. 자, 그럼 가격 전략 세워볼 텐데요. 매수가, 목표 주가 어떻게 설정해 볼까요? 네, 지금 추세선 오늘 조금 빠지는데 추세선은 아직 깨지 않고 있고요. 주봉이나 월봉상에도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격대는 네, 이것도 지금 평균 가격대를 봤는데요. 지금 평균 가격대가 기간은 18,100원대가 평균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기간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언더 7%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는 한 16,500원에서 한 18,000원. 목표가는 짧게는 지금 22,000원을 잡고 있고요. 손절선은 한 16,000원을 좀 짧게 잡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 22,000원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라운드, 두 번째 라운드죠? 네, 세 번째 라운드인가요? 벌써 세 번째 라운드. 정신없네요.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죠. 하창원 본부장의 종목입니다. 명신산업 오늘장 1.7% 강세인데요. 이 종목도 지금 7월부터 바닥권에서 상승 흐름이 엄청나게 나오면서 6월에 기록했었던 주가 흐름을 모두 회복을 했습니다. 일단 8월 말부터 보니까 기관이 엄청 사고 있어요. 네, 왜 사고 있는 걸까요? 일단은 뭐 향후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자동차 관련된 업체들의 최근의 수급 흐름을 보시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면신 산업도 역시나 이제 차량용 이 핫스탬핑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부품을 공급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의 좀 긍정적인 수급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좋고 연기금이랑 사모펀드의 수급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좀 좋다. 투신까지 그런 흐름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주가의 위치는 사실 이전에 조금 상당 부분 박스권을 만들었던 가격 라인에서 지금 물량을 좀 소화해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만 뚫어주면 단기적으로 뭐 3만 원 라인까지는 빠르게 조금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완화가 되면서 전반적인 자동차의 출하량, 특히나 현대기아의 이런 출하량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주요 매출처가 현대기아이다 보니까 뭐 해당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환차익에 대한 부분에서도 뭐 충분히 좀 기대를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미 고객사가 3분기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의 이런 환율의 수혜는 계속적으로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저는 자동차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전에는 완성차가 높은 P단으로 인해서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받았다면은 이제는 Q단이 늘어나면서 자동차 부품과 뭐 타이어 같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뭐 SL이랑 화신 이런 종목군들도 다 같기 때문에 명신산업도 좀 따라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실적도 작년 대비했을 때 올해부터 뭐 흑전하면서 굉장히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 부분에서도 유의미한 실적의 좀 단계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수 같은 경우는 뭐 현재가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22,000원부터 23,000원까지 분할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적인 목표가는 27,000원을 좀 제시드리겠습니다. 3만 원까지 충분히 가능해 보이지만 일단 매물을 소화해야 돼서 매물 하단 라인 부분을 좀 빠르게 터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27,000원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 19,800원으로 이전에 이제 바닥권에서 다시 올라오면서 박스 하단을 만들었던 그 가격 라인은 좀 지켜줘야 된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명신산업 이제 뭐 최근에 자동차주들이 참 많이 올랐고요. 관련된 종목들도 참 좋았습니다. 오늘은 물론 이제 그동안 달렸던 흐름에 의해서 좀 주가가 쉬어가는 움직임도 있고 지금 뭐 보합권까지 올라온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명신산업 이 가운데 함께 올랐던 종목이고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지금 김지훈 대표의 종목 확인해 볼 텐데요. 뭘까요? 아모그린텍. 자, 이 종목 여러분들 최근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 중에서 뭐 세비캠, 아모그린텍 뭐 자주 언급됐는데 오늘 역시나 또 쉬어가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좀 더 올라갈 거라고 보시고 계신지요? 네, 일단 고전에 풍원전밀 제가 50%로 잘못 말씀드렸는데 그래요? 영업이익이 전체적인 영업이익률은 23% 정도 수준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파인메탈 마스크만 봤을 때는 50%가 맞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파인메탈 마스크가 이제 내년에 양산화되면 영업이익률이 23%에서 38%까지 올라가긴 합니다. 네, 평균 전체 영업이익률도 23%에서 38%까지 올라가긴 해서 50%고 좀 정정해서 말씀드리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것들이 다 굉장히 기술적인 진입장벽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아모그린텍도 이 나노 자선 소재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성 소재, 그러니까 쉽게 말해 자석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나노 소재에도 쓰이고 자동차 부품에도 쓰이고 뭐 스마트폰용 스피커에도 쓰이고 뭐 자동차 헤드램프에도 쓰이고 굉장히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전기차까지 전방 산업은 무궁무진하다. 전방 산업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 전기차하고 에너지 저장 장치의 확장한 사업 확장을 기대를 하는 이유는 이 고효율 자성 소재가 어디에 쓰이냐면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고 에너지의 파워 효율을 높이는 데 쓰이는 핵심 부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전기차 파워 모듈 단이랑 신재생 에너지의 에너지 저장 장치에 인버터에 쓰인다 해가지고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고출력 전기차 모델 출시가 확대되면 될수록 이 자성 소재를 많이 쓰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P와 Q가 모두 증가하는 구조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개의 업체가 과점을 하고 있는데요. 독일의 바큐슈멜츠, 그다음에 일본의 히타치 메탈, 그다음에 국내의 아모그린텍 3사인데요. 기술적인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 차이는 없어서 주 고객사 글로벌 전기차, 뭐 전기 트럭 업체를 비롯해서 이 ESS까지, 그러니까 글로벌 고객사들이 골고루 물량을 3분할해서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주가 계속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신재생의 그 풍력용 파워 유틸리티에도 쓰이고 있기 때문에 풍력용에서도 조금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와 미국은 전기 기관차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전기 기관차를 통해서 이 자성 소재를 해외에 진출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아까 세 개 업체는 그 과점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 영세업체들 대비해서는 압도적으로 기술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풍력업체, 그다음에 호주, 미국의 전기기관차, 마지막으로 일본의 그 ESS 기지국용 전기 저장 장치의 매출단에서 계속 증가할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하고 리비안은 이미 매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리비안 관련돼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는데 올해 한 2.5만 대 생산량이 확정됐고 9만 대 이상의 사전 주문이 확정됐기 때문에 리비안 고출력 트럭 전기차 관련돼서 이 자성 부품이 판매 단가도 올라가고 물량도 증가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출단에서 보면요, 35% 매출 증가를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750%를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가격대를 보니까 기관이 한 달 평균 매수한 가격이 한 15,000원 정도 수준이고요. 외국인의 한 달 평균 매수가는 한 14,500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손절선은 짧게 14,000원을 잡고 있지만 매수 폭은 좀 넓게 잡아서 한 14,500원에서 15,700원까지는 전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부분이 19,200원을 한번 뚫어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손절가는 14,000원으로 함께 확인해 주시고요. 목표 주가 19,200원.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이제 평균 매수가를 확인하면서 가격 전략까지 마지막으로 아모그린텍 확인해 봤습니다. 자, 오늘도 10시 전세역정 각각 3종목씩 6종목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고요. 오늘 이 시간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 두 분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